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기를 개발하신다 하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연료절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 없다는 것 아시죠? 연료절감기 가운데 근래에 와류기라는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류기를 장착하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 위험하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알고 있다 그러면, 연소공학이나 유체역학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제어 쪽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면 디자인만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압니다. 와류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효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기구를 얼마나 막느냐, 배기구를 얼마나 막느냐, 이런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연료절감기라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보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차가 정상적인 차가 아닌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것, 또 매연이 많이 끼어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차들, 이런 차를 기준으로 한 대, 두 대 성능이 개선됐다고 해서 신차에 적용해서 개선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 또는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장치나 어떤 부속물을 엔진에 장착을 했을 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호불호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토크가 올라갔다, 출력이 올라갔다, 연비가 향상된다, 주행 질감이 올라간다, 엔진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정비비가 많이 든다, 부품비가 많이 든다, 매연이 많이 나온다, 소음이 높아졌다, 진동이 커졌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0가지지 않습니까? 주행질감, 엔진 수명, 출력, 토크, 연비.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정비비, 부품비, 매연, 소음, 진동. 요 10가지만 보자고요. 엔진에서 정상적인 연소 효율을 높인다 하면 주행질감, 엔진 수명, 출력, 토크, 연비는 향상돼야 됩니다. 반대로 정비비, 부품비, 매연, 소음, 진동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와류기 디자인을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 와류기를 연탄 같은 디자인 와류기를 장착한다거나, 또는 와류기를 차 한 대에 흡기의 세개, 배기의 세개 이런 식으로 많이 처박는다 하면 그 제품들은요, 평지길 주행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갈 때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향상됩니다. 평상시보다 연비가 올라가요. 그런데요, 그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긴 오르막을 올라갔을 때는 RPM을 높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엔진에 부하가 최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연소율이 나빠져 버립니다. 왜 나빠지느냐? 흡기구로 들어오는 공기,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걸리고 공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은 늘어나 있죠. 가속 페달을 푹 끝까지 밟으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불완전 연소가 되는 순간에 엔진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면 엔진 오염이 됩니다. 열을 받습니다. 엔진이 파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요, 우리나라 도로가 선형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지길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 되겠죠.
그런데 운전 스타일이 안 좋은 사람들 가속 페달을 푹 밟는다 이렇게 하면 공연비가 확 떨어집니다. 3대1, 4대1까지 떨어지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불안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작게 밟았을 때는 도움되는데 푹 밟았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푹 밟았을 때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고 매연이 나오게 됩니다. 엔진에 부하가 걸렸을 때요. 그러면 천천히 타고 다니는 사람, 속도 개념이 아닙니다. 발을 살짝만 밟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연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푹 밟는 사람한테는 연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운전 습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게 된다.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길을 주행하다가 살짝 오르막 있고 다시 편길이다. 데꼬벅고 같은 그런 현상 있는 도로 약간 오르막 약간 내리막 이런 데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사도가 지속적으로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했을 때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 분사량이 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불안전 연소가 되는 거죠. 카본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그럼 시동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와르기 효과 있다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어그로 끌어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검토할 가치가 없느냐? 헛길을 많이 두드려 막는다, 베개를 많이 두드려 막는다 했을 때 토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변속이 빨리 되고요. 힘이 있는 것 같이 파워가 느껴지고요. 편길이나 내리막길 때 발을 살짝 밟으면 차속도가 납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실제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가 푹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을 푹 밟아가 속도를 원한다, 출력을 원한다 했을 때 푹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공기량이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생기름이 들어가죠. 힘은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를 때는 차가 락이 걸려요. 가다가 멈칫거립니다. 차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자, 시속 140km, 150km 갈 때 차가 땡겨버립니다. 왜 땡길까요?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료 분사량은 가속 페달 밟는 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공연비가 불량하게 되죠. 공기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워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천천히 갈 때 가속 페달을 작게 밟을 때는 헛기간에 그 공기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30%, 50% 막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엔진에 부하를 많이 걸었을 때, 힘이 많이 걸릴 때 그때 공기량이 부족하다면 그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토크는 RPM이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일정하게 힘이 나오는 것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좋아졌다 이런 건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 출력이 좋아졌다는 뭐냐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회전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나오는 것이 출력입니다. 토크와 출력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노 테스트를 해보시면 출력 곡선이 있고 토크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와 출력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매연, 소음, 진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10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력, 토크, 연비, 주행질감, 엔진 수명은 향상돼야 되고 정비비, 부품비, 매연, 소음, 진동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와류기를 가지고 효과 있다, 연비 향상된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치들, 사기꾼들은 연비 향상 측정을 꼭 운전 습관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위험 조건
악조건 상황, 이 상황에 테스트를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혹조건 운행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헛길을 많이 막는다. 헛배기를 많이 막는다. 예를 들어서 연탄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와류기라 그러면 헛길을 많이 막는 타입이에요. 단면적을 50% 이상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갈 때 악셀레러를 약하게 밟았을 때는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풀로 밟는 조건은 뭡니까? 고속도로에 시속 100km, 120km, 150km, 200km 이래 밟을 때 엔진이 땡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 긴 오르막길 같으면 RPM도 높고 엔진의 부하도 많이 걸리니까 땡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땡김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인가요? 엔진이 파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기름 조그맣게 보려고 하다가 엔진 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와류기를 볼 때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안 봅니다. 왜냐고요? 수십 년 전부터 검토해왔기 때문에 가치 없다예요. 그런데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서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두 개 였겠죠. 그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요.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엮는 것입니다. 토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력도 원하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와 연비, 매연, 소음, 진동을 다 생각해서 감안해서 엮는다는 거예요. 메이커에서 였다고 밖에서 메이커에서 와류기 달았으니까 우리도 달아야 된다. 이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그래서 와류기 함부로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이 없는 것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많이 꼽으면 된다, 힘 나오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 속에는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악셀레터를 푹 밟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연비가 안 좋아져요. 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악조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0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예 설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현재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와류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어떤 제품을 달고 있는데 오르막길 가니까 시동이 꺼질라 하더라. 죽을 뻔했다. 또 시속 130, 140을 가니까 차가 뒤에 땡기더라. 안 가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비 향상되고 출력 향상되는데 출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연비는 안 올라간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 제품은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혹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쓰시고, 아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싫다 하시면 안 쓰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나요?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면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위험 요소들요, 그 위험 요소가 배제되지 않은 조건이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